여자친구 있으세요? 왜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신초등학교 5학년을 이제 하고 있는 정지혁이라 합니다. 네. 이제 초등학생에게 정치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네. 정치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 동 대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치가 무엇일까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여의도에 국회의당이나 이런 데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정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나중에 학교 관장, 회장 이런 것들 할 때도 그 집단을 이끌어가지고 그 집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이제 일하는 것이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난 게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정치초등학교 4학년 정서아입니다. 네. 저의 질문은 저도 우리 집 막내여서 이야기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네. 같은 가장 어린 막내로서 나이가 더 많으신 분과 이야기할 때 어떤 점이 힘든 점이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제가 정치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기 때문에 네. 저같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당황하기도 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생각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많이 이야기하면은 적응해 나가게 돼요, 서로. 기자님도 가서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저는 안산초등학교 4학년 윤예슬입니다. 네. 대표님은 초등학생 때 장난꾸러기 학생이셨어요?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셨어요?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어릴 때 내가 다니던 학교를 초등학교로 생각해보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꿈이 다 뭐냐 이렇게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지하철 종점이라 가지고 지하철 기관사 하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멋있는 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 지하철공사 그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 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살던 데가 옆에 바로 군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군인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아저씨들 보면 더 멋있다는 생각이 하고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는 내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직업을 많이 찾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상업 중학년 한지혁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왜 우리한테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나요? 서로 친하게 협동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요. 싸우는 걸 격렬하게 싸운다는 건 그만큼 이겼을 때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싸움을 이겼는데 이긴 사람한테 500원 준다 그러면 왜 싸우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마 이 정치라는 공간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면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500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걸 갖고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면은 얻는 게 많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 또 정치라는 거는 보면 정치인들은 대중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약간 연예인 같은 성격이 있어요. 맨날 TV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싸우는 구경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오히려 더 국민들이 주목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관심 끌려는 사람들, 관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부러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저번에 TV처럼 방송을 봤는데요. 네네. 상대
상대방이 땀을 흘릴 정도로 토론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토론을 잘하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토론을 하면서 가장 좋은 무기는 남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고민해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한 번씩 자기 생각을 한번 미리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에 대한 것을 미리 고민해 놓으면은 나중에 토론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대로 뽑아가지고 바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고민할 만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은 왜 고민해요, 여러분? 저출산 고민 같은 것들도 미리 해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 문제에서부터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계속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지를 자기가 한번 합리화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보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나중에 가면은 더 어려운 사회 주제를 가지고도 토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미리미리 고민하기. 저는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좋아합니다. 그 유재석 아저씨 그리고 김연아 선수, 문재인 대통령 편을 재밌게 봤어요. 그 WHO 후 시리즈 네. 있잖아요. 만약 이준석 대표님이 미인전을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신가요? 미인전 내가 내 얘기 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얘기 써야 되는데 내가 쓰면 자살이지. 근데 미국의 유펜이라는 대학에서는 입시 원서에 아주 특이한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했을 때 질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 원서를 냈을 때 여러분이 자서전을 쓴다면은 250페이지에는 무슨 말이 쓰여져 있겠느냐.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딱 받아들면 되게 복잡한 것이 우선 자서전이 몇 페이지가 될까요? 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면 자서전이 2000페이지짜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중에 250페이지짜리에 뭐가 있을까?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평범하게 살면은 250페이지가 거의 마지막 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결국에는 대학 원서에서 그렇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거는 그런 걸 다 담아가지고 한번 써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 자서전 같은 거 쓴다고 하면은 어릴 때 부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행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릴 때, 여러분도 지금 어린 나이지만 어릴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아주 특이한 인간 이준석을 만드는데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뭉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는 그냥 여느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어릴 때는 굉장히 다르게 살고 있죠. 지금 연예인 기자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 기억이 나는 날일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아침에는 원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은 이렇게 어린이 기자들과 제가 나누는 특이한 날입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님은 초등학교 때 어떤 책을 주로 읽으셨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어렸을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볼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이동 도서관이라는 차가 돌아다녔어요. 네. 마이버스 같은 차에다가 책을 차곡차곡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동 도서관이라는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가보면은 그다지 또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별로 없었어요. 기억나는 게 그때 그냥 손에 집힌 대로 그 책을 빌려가지고 봤더니만은 대하 소설 이런 거를 막 한 7살, 8살 때 읽었던 기억도 나고 근데 특이한 책들을 그때 닥치는 대로 읽었다는 기억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어릴 때부터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저기 나가서 저쪽 옆방에 가면 옆방에 송영길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선물한 책을 네, 제가 읽었어요. 그런 거 선물 받은 책을 읽고 있어요. 정치인이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그 정치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정당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공직에서 활동하는 거는 명예로운 봉사라고 보시면
저도 젊은 나이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은데 굳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이럴 때는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다는 게 들 때도 있죠. 근데 거꾸로 저를 바라보면서 또 많은 분들은 저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을 맡은 이상 성실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끔 오는 회의감을 느끼는 내 일을 어느 동안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평생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소중하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엄마 들었는데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차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차가 이제 전기차 뽑아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세상을 차 있는 사람, 차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차 안 타는 사람, 차 끌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를 타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자료도 이렇게 검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중교통을 타면 내가 전화도 하고 이렇게 자료도 보고 이게 쉬운데 내가 끌고 다니는 차에서는 그걸 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주면 오히려 편한데 그래가지고 저는 차를 끄느니 내가 대중교통을 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드라마 보면 좀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서가 차 끌고 다니던데 네. 혹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진 않나요? 그런 서비스 이용해도 되는데요. 그 사람 이용하면은 1년에 비용이 꽤 들어요. 내 개인 돈도 아니고 당에서 쓰는 돈인데 그거 아껴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죠. 대표님의 이제 마지막 꿈은 무엇인가요? 스포츠 선수한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 꿈은 4등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국가대표 나와가지고 제 꿈은 4등입니다. 제 꿈은 동메달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기 노력하는 거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36살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별로 생각보다 고민이 깊진 않아요.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어제보다 내가 나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항상 자기가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하다 보면은 너무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미끄러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살아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이거 다음에 왠지 집이 얼마예요 이런 거 나오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저희 어린이조선일보 전체 독자들에게 네. 초등학생 때 이거는 꼭 해라 아니면 뭐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세요. 네, 멋진 말. 요즘 어린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은 예전의 어린이들과 다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의견 개진하고 또 유튜브 같은 댓글 달면서도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활발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쨌든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주권자가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할 텐데 그 경험은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기라는 걸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